자, 교수님, 이 대통령, 정부, 또 민주당, 가장 지금 초점이 맞춰진 것은 국내 정치는 3대 특검입니다. 예. 다 통과됐습니다. 예. 자, 특별검사까지 다 지명이 됐고, 20일 내로 이제 출범이 될 텐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정정국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발끈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어차피 정권 바뀌게 되면 사정 정국은 한번 오게 마련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빠르게, 짧게, 굵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120명 특검은 좀 과도하거든요. 뭐 60명에다가 30명이고 30명이고 네. 그다음에 어떤 사안들 보게 되면 이게 특검할 사안인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최상병 특검도 사실은 그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은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지만 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별로 나올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다음에 사안 자체도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대통령 만나기 전이잖아요. 10년도 더 된 일이고 예. 대통령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기소된 사람들도 그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많이 연루된 사람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받은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소를 못했던 건데 이걸 갖다 계속 기소하라 그러니까 결국 꾸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안 자체도 경미하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명태균 쪽인데 예. 내가 계속 얘기하지 명태균은 이건 뭐 없다 별로 뭐 떠들긴 떠드는데 무슨 이렇게 크게 딱 그 뭐랄까 스모킹건 같은 게 나오지 않았던 사안이고 이런 사안인 것 같고 내란죄 같은 경우 뭐 할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란죄 같은 경우 이미 대통령이 뭘로 돼 있습니까? 이미 그걸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인데 그 내란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미. 예.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 나머지는 바로 뭐냐면 내란에 뭐랄까 가담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란이다라는 게 아니 계엄령을 내리는 것 같다가 내각이 알았어요? 내각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거든. 당이 알았어요? 당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는 일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게 우리가 물론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태도가 이렇게 티미했느냐. 예. 국무위원들은 그럼 한두 사람이라도 말이죠. 옷 벗고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나와서 대통령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말이야. 자리 박차고 나보다든지. 당에서도 말이죠. 화끈하게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계엄해제 의결하고 말이야.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윤리적으로 정치 도의적으로 비난할 사안이지 이게 법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이건 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실상 정치적 공격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가 있는 거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해명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 그때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추경호가 뭐 했습니까? 굳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당으로 오라 그랬고 자기는 그때 국회에 있었거든요. 왜 당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통령하고 또 뭐 전화도 좀 하고 라고 했으니까 혹시 계엄 해제 의결을 갖다 방해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은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늘긴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예요. 애매모호했겠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거기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린 건데 그게 과연 계엄해제 의결을 갖다 방해하려고 한 거냐. 이걸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사안은 아닌데 아마도 근데 수사가 진행되면은 국힘에서 친윤 의원들이 상당히 떨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조사는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진상은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정치 보복이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수사는 뭐 뭡니까?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국민이 이미 이렇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이유는 자칫 뭔가가 밝혀졌을 때 또 이게 워낙 대규모로 강도 높게 특검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당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건 이제 뭐 일부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럴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대표가 뭘 했어요?
그 당의 당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의 당대표가 뭐 했습니까? 의원들 끌고 뭐 했어요?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런 당이 어떻게 위헌정당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런 식의 공세를 펼칠 수는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세를 펼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내가 볼 땐 그다지 뭐랄까 현실성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강성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근데 당 지도부는 조금 자제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정당을 해산한다는 건 그거는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보당 해산을 했는데 예. 그게 합법 판정을 받긴 했는데 독일에서도 실제로 카페데라 독일 공산당 해산시켰다 나중에 50년 후에 사과했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해산한다는 건 유권자들의 표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법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이걸 갖다가 조그만 진보 정당과 같은 그래도 걔네들 또 이상한 짓이라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것도 아닌 이런 정당을 갖다가 한다? 그건 내가 볼 땐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나가지 말게끔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국힘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김용태라든지 또는 친한계 같은 경우에 예. 어떤 거냐면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 탄핵의 강을 빨리 건너야 된다 이거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저쪽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약간 양쪽에서 부풀려가지고 조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 현실적 가능성은 없어요. 예. 교수님 여하튼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주로 국민의힘에서도 친윤계 쪽일 것이다. 그렇다면 친한계는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실제로 또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박정하 의원인가 뭐라고 그랬냐면 특검 최대한 신속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죄를 정리하고 넣어야 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동료 의원들인데 계파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 비싸먹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어차피 될 거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갈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말을 보탤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견해는 다른다 하더라도 어떤 한 당에 있고 결국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의 언급이 과연 발언이 그 사람들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뜻인데 올바른 뜻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그 뜻을 또한 관철시키고 설득하려는 현실적인 방안도 찾아야 되거든요. 라고 해서 저는 이런 괜히 그 친한계 사람들이 여기다 말 보태는 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극심한 분란으로도 갈 수 있고 밖에서 봐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 알겠습니다. 물론 내부에서는 답답하겠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말을 보탤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굳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지자들이 좀 얘기해 주면 더 좋지. 예. 지지자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자, 3개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 자, 그중에서도 김건희 특검이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부부가 소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지금 극심한 우울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특검에 대한 부담감 이 부분이 병원 입원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특검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상황 전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거라고 네. 봐요. 자기 자신의 책임이 상당히 크잖아요.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또 딱히 자기를 겨냥한 특검에 대한 부담감뿐 아니라 지금 탄핵, 그다음 계엄 탄핵으로 이어진 이 모든 파국에서 자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아마 본인이 알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계엄 이전에도 몇 번 쓰러졌다라고 했거든요. 그 공세 때문에 몇 번 쓰러졌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 스트레스가 아마 극심할 겁니다. 공포감도 엄청나게 강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울증에 걸렸고 그래서 아산병원인가 거기 갔을 때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 마다하고 다시 귀가했다가 귀가한 상태 속에서 좀 상태가 좀 악화가 돼가지고 예. 다시 지금 입원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걸 가지고 또 뭐 수사를 안 받기 위한 뭐니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극심한 우울증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될 합당한 이유는 있을 텐데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환이 좀 늦춰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소환이 늦춰질 것도 없는 게 지금 특검 아직 뜨지도 않았잖아요. 구성되는데 시간 한참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환 조사 하겠죠. 그걸 봐주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자, 또 한편으로는 이번 이야기는 구치소로 갑니다.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가 되겠죠.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명령만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면 청구서입니다. 이재명 전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지금 쌈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징역 7년 6개월인가 9개월인가 확정심을 받고 수감 중에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SNS에 억울하다 풀어달라라는 의미의 글을 남겼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각에서는 7월 17일 재헌절 특사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영수증 내미는 거죠. 이게 보통 이게 뭐냐면 형기의 3분의 2 법무부 기준에 따른 형기의 3분의 2인가를 지나야지 그 다음에 수용 태도가 좋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사면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확정 판결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앉아가지고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링크를 걸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링크를 걸어가지고 자기 사면 운동하는 사람들 링크를 걸어가지고 도와달라. 이건 바로 뭐냐면 정권에다 바로 영수증 내민 거예요. 하면 10입니까? 쉬운 거죠. 한마디로 나 사면 안 해주면 너 재미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한테 가장 걸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 몰랐거든. 그래서 한 몇 년 살고 딱 예. 몇 년 살고 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내년쯤 요청할 줄 알았더니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언제쯤 하여튼 예.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죗값을 좀 치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대통령 되니까 쫙 내민 거거든요. 이걸 딱 보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너 대신 감옥 갔잖아. 그렇잖아. 그다음에 내가 한번 다 불려고 했다가 한번 그 부인이 막 난리 바가지 쳐가지고 예.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너를 지켜줬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도 나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재헌절이 있네 마침.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 만약에 사면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박할 거야? 이 협박이 되거든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사면을 딱 해주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봐라 맞잖아. 봐라 공범이잖아. 공범이니까 네가 사면해 주는 거지. 저런 잡범을 네가 왜 사면해 줘? 예.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약간 딜레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너무 빨리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화영이 굉장히 다급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거 협박이에요. 뭐 대통령 됐지? 내가 대신 감옥 간 거야. 너 내는 대신. 다 알고 있다. 나 다 알고 있어. 나 어떡할 거야? 딱 얘기한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아니 사면 해달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밖에서 뭐 사면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자기를 마지못해가지고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쥐가 앉아가지고 그냥 그것도 그냥 딱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그냥 예. 이거 누가 봐도 이건 협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협박이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교수님 말씀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뭘 알고 있을까 궁금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심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 난 모른다라고 했거든. 부지사가 지가 말해 내직인 찍어가지고 한 거야. 라고 하면은 뭡니까? 부지사를 사면할 이유가 더 없는 거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더 없는 거지. 왜? 자기가 모르게 자기 짓을 하고 자기를 갖다 위기에 몰아넣었으니까. 그게 이래놨는데 예. 지금 이거 어때? 요게 이제 남은 거죠. 아마 두고두고 골치 아플 겁니다. 왜냐? 이거 딱 걸리게 되면 이미 확정 판결이 났거든요. 모든 사실은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자기 직인이 찍혀 있는데. 자기 직인이 찍혀 있고 그다음 보고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만 바꾼 거잖아요. 지금 진심을 반복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이제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쪽에서는 계륵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은 왜냐하면 이쪽에 예. 친명 세력의 잠재적 경쟁자예요. 그러니까요.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조국신당 의원들은 지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었지 않냐 이런 어떤 주장을 또 펼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조국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린 거 보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사면 대상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것은 사면을 명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상당히 지금 뭐 러브레터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네가 알아서 해라. 같은 말인데 다르잖아 이화영하고. 원래 네가 하는 근데 이것도 사실 같은 말이거든. 나 풀어달라는 얘기잖아. 예. 그렇죠? 근데 뭐 풀어달라고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지금. 한 사람은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 거. 한 사람은 주군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쪽에서는 그 사면의 실리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사태 이거 풀어주면 국민들한테 욕만 먹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욕만 먹는데 왜 풀어줘.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사실은 당세가 형편없거든요. 그 당세가 뭐 얼마 나오지도 않거든요. 걔들이 무슨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의원 자리 나눠줬잖아. 예. 그쯤 됐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뭐 이런 거거든. 뭐 자기들이 나눠준 건 아니겠지만 물론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같이 이해관계를 갖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갖다 비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을 비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면의 신뢰가 별로 없는 데다가 또 한편으로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국을 딱 풀어주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강력한 뭐가 돼요? 네. 대항마가 되거든요. 친명 세력에 이 사람들이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인데 앞으로 역학계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예. 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주지 못할 것 같고 사면 문제는 뭐 나중에 이제 그런 그 당내 역학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다음에 당의 이제 친명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세력이 어떻게 구축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현재로서는 풀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